안녕하세요, 여러분. 토픽2 64회 기출문제풀이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12강 32번부터 34번까지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2번부터 보시죠. 네, 처음부터 좀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막 모르는 사람 이름도 나오고 나비 나오면 이것도 과학인가 이런 생각도 들죠. 하지만 여러분 조금 더 끈기 있게 지켜보도록 해봅시다. 선생님이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한번 봅시다. 나비 박사 석주명은 나비의 종류를 분류했어요. 나눴어요. 그리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을 지어주다는 여기 나중에 나오는 명명되다, 명명하다와 같은 의미죠. 생물학자예요. 그래서 이분은 나비가 총 844종이라는 기존의 당시의 분류를 248종으로 수정했어요. 틀린 것을 고치는 것을 수정하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날개 무늬나 모양이 조금만 달라도 다른 종이라고 판단했었는데 기존의 분류의 방법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 석주명 박사는 여러 가지 무늬를 비교해서 조금 같은 종류다라고 분류를 새롭게 한 거죠. 그래서 844종에서 248종으로 줄였네요. 더 줄였죠. 네. 이런 걸 쭉 보면 크게 모르는 단어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특히 나비 나오고 이러니까 나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잘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비를 좀 한번 선생님도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배추흰나비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런데 배추흰나비의 종류도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같은 나비예요.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떠들썩 팔랑나비는 도대체 어떤 나비인가?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나요? 한번 같이 봐요. 이게 바로 떠들썩 팔랑나비라고 해요. 이 떠들썩 팔랑나비도 종류가 정말 여러 가지였어요. 그래서 앞에 어떤 다른 이름을 또 붙이는 거죠. 하지만 떠들썩 팔랑나비라는 하나의 큰 분류 안에 다른 것들이 다 들어와요. 포함되는 형태로 분류를 바꿨다고 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맞는지 일치하는 내용을 골라야겠죠? 자, 명명되다는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름을 지어주다와 같습니다. 자, 앞장서다. 자, 어떻게요? 외래어로 명명된 나비에 이러한 떠들썩 팔랑나비와 같은 고유어 이름을 지어주는데 앞장섰어요. 앞장섰다는 것은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만큼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 이름을 고유어로 바꾸려고 노력했다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나요? 네. 자, 그럼 계속해서 33번을 보겠습니다. 33번은 저축의 방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가로저축이라고 말하는 것과 세로저축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도 물론 토픽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읽기나 듣기 지문을 통해서 잘 알지 못했던 정보나 내용도 또 지식 이런 것들을 더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단순히 말만 아니고 그 내용도 배우기 때문에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보시죠. 이러한 내용은 가로저축과 세로저축에 대한 내용을 조금 비교해 가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비슷한 내용은 이렇게, 그리고 선생님은 색깔을 좀 달리해서 이렇게 밑줄을 한번 그어봤어요.
그럼 파란색은 뭐에 대한 내용이죠? 네, 가로저축에 대한 내용이고 또 이 녹색은 세로저축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죠? 파란색은 가로저축, 초록색은 세로저축.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것과 관련돼서 문제를 풀어야겠죠? 자, 가로저축과 세로저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유리하고 어떤 내용인지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자, 저축의 목적이 여러 가지예요. 그러면 다양하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가로저축이 더 유용해요. 유용하다는 것은 더 잘 효율적이다 또는 쓸모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계속해서 34번 문제를 풀어보시죠. 자, 이것도 책가도라는 것을 혹시 본 사람들은 이 그림이에요. 본 사람들은 또 잘 친근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이렇게 되면 처음 책가도를 볼 때부터 거부 반응이 좀 생기게 되겠죠. 자, 하지만 우리 끈기 있게 한번 계속해서 봅시다. 책가도 선생님이 또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자, 책가도는 여기도 나와요. 책장, 여기 책장, 그리고 책을 중심으로 각종 문방구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이 당시에는 뭐 붓 쓰는 거죠. 붓. 지금은 연필, 뭐 볼펜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림이에요. 이게 책가도가 처음에는 이렇게 했고 처음에는 궁중과 사대부를 중심으로 발전했어요. 그런데 점점 상인과 농민 계층으로 확산이 됐어요. 그러면서 형식도 자유로워졌고요. 일상용품도 함께 그리는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좀 더 들어가 있죠. 추가되었죠. 네. 그래서 일치하는 내용을 보면 초기에는 궁중과 사대부를 중심으로 발전했는데 점점 상인과 농민 계층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다양한 계층에서 나오죠. 궁중, 사대부, 상인, 농민 계층에서 책가도를 즐기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선생님하고 같이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라는 어떤 방법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12강 열심히 풀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13강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